이번 주 시사인 잡지에 우리나라 잡지에 요즘 일본의 무차별 증오 범죄라는 게 빈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음. 내용을 글을 쓰셨는데요. 대표님 그 무차별 증오 범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토오리마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뭐 자기 이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계획적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음, 찌르거나 뭐 하여튼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잡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뭐 나 혼자 죽기는 싫어서 다른 음, 사람을 뭐 길동무로 하고 싶었다. 예, 저승에 길동무라고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범죄인데 사실 일본의 범죄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본의 흉악 범죄랄까 범죄 인지 사건이 2016년 최근 5년간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100만 건 정도 좀 안 됐거든요. 99만 6천 건 정도 됐었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것도 있지만 점점점 1년에 뭐 7만 건에서 10만 건씩 줄어들어가지고 예, 작년에 60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을 감안한다면 뭐 0. 몇 프로 수준이니까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잔인한 범죄들,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강간이라든가 그런 류의 형법 범죄로 따지는 것도 점점 음, 줄어들어가지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천 건이 채 안 돼요. 예. 음,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아주 적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은 예, 그런 범죄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류의 이제 증오 범죄, 그러니까 증오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살기 싫다, 나 죽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이유 없는,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그런 범죄들이죠. 네네, 그게 최근에 지하철이라든가 특히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예, 지하철 차량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은 음, 도망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게이호생 사건 이번에 10월 31일에 네, 있었던 게이호생 그 조커 복장하고 맞습니다. 그 사람 찌르고 예, 이제 불 지르고 뭐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데 음, 문제는 그 사건의 그 범인이 8월 달에 있었던 오다큐센 사건을 보고 그 음, 모방을 했다 아, 그러거든요. 모방범죄네요. 근데 또 10월 이후에 11월에 벌써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나 흉기 위협 사건이나 칼로 찔렀거나 그리고 어제도 후쿠시마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아, 있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예, 69세 된 음, 할아버지가 깜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뭐 근데 69세면 이제는 뭐 할아버지도 아니죠. 뭐 음, 그냥 뭐 힘 있는 사람이 후쿠시마역 지하철역에 앉아 있는 전철역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찔렀어요. 예, 찔러가지고 옆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용감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제압을 하고 경찰이 좀 이따 와가지고 막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그럼 이유는 그것도 이제 뭡니까? 역에서 이제 발생됐다는 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우에노역에서도 10월 중순쯤에 10월 초순쯤에 두 명이 ATM에서 역 구내에서 ATM에서 돈 뽑으려고 두 예,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다가와가지고 찔렀어요. 아, 우에노역에서도 그랬습니까? 우에노역에서. 예, 예. 제가 굉장히 많이 부장님도 잘 가보던 아는 그런, 예, 우에노역에서.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범죄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도 물론 흉악한 범죄가 있었어요. 뭐 지하철 예, 살인 그렇습니다. 사건이라든가 예, 아키하바라 뭐 돌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의 사건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실 음, 사건, 그러니까 도망칠 수가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사건이 많죠. 지하철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 도망칩니까? 그 그다음에 혼자 지하철이나 하는 사건. 신칸센이나 뭐 이런 데서요. 최근에 일어난 7건, 8건 정도의 사건을 제가 훑어봤는데 예, 거의 대부분 무직이에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직업이 없거나 고용 불안. 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파견직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파견 회사 다니는 그러니까 파견 회사라는 게 뭐냐면 파견 회사에 자기를 등록해 놓고 그 파견 회사가 소개해 주는 대로 가는데 예,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떼고 예, 그 파견 회사에 커미션을 줘야 돼요, 매달. 예, 커미션 주고 나면 자기 손에 그 들어오는 게 뭐 10몇만 원, 뭐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겠죠? 일본은 원래 급여 체제가 이제 보너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가 그 연봉에 다 아, 합산되는 그게 구조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뭐 2달치, 3달치 다 주니까요. 예, 아무리 영세 기업이라더라도.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너스도 못 받으니까 결국 그렇게 매달 10몇만 원씩 받고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에서는 구직자 천국이라는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직률보다 구인율이 뛰어넘었거든요. 예, 뭐 100, 105%, 110%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뭐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잘렸거나 관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 관뒀는데 무직인 상태를 누구한테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 왜 무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보는 음. 경향이 많죠. 아, 경제도 잘 그 나가고 언론에서도 일자리도 많은데 너는 왜 무직이야?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일 없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라 입장이 있어가지고 일을 관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사람들을 약간 그 바보처럼 여기는 경시하는 분위기가 사실 근 6, 7년 새에 정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시사인 그 칼럼에도 썼지만 자기 네네. 책임론이라는 건데 그게 일종의 글쎄요, 대표님이 이 그 최근 사태는 일본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자기 책임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자기 책임론이 뭡니까? 예,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 고용이 불안하고 뭐 무직이 뭐 이렇게 넘쳐나고 이런 범죄가 늘어나면은 예,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음, 잘못된 건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는 뭐 일본 사회의 지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도 뭐 생각을 하는 좀 그 입장인데요. 제가 최근 직접 생활을 해보니까. 일본의 그 정치인들도 자주 그 자조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네, 이건가요? 예, 자조라는 말도 그렇죠. 음,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된다는 건 얘기인데 정부는 그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뭐 음, 힘들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나 기초 뭐 생활연금이나 이런 거 주니까. 예, 근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한 달에 8만 원인가 정도 나와요. 한국보다는 뭐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저 뭐 김경연 부장님도 일본에 사셔봤지만 한 달에 8만 원으로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방세만 생활할 수가 해도 예, 없는. 방세만 해도 부족하겠네요. 예. 예,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것만 그거 해줬으니까 네가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인율 시장 야 일하려면은 누구나 다 음. 일을 할 수가 있어 네. 이래 버리니까 일을 못 하거나 어떻게 개인의 사정상으로 일을 관둔 사람들이 음. 바보가 된 기분이 들다 보니 자포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막 죽고 싶어지는 뭐 죽고 싶다기보다는 뭐 자기도 그래서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는 나 살 가치가 없다 진술이 그래요. 예.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없다. 그래서 예. 사람들을 찌르고 범행을 살인을 하게 되면은 사형을 받아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음. 사람이 3명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죽고 싶은데 나 혼자 죽기 싫다. 예. 세상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나도 끝에 자살하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또 한 서너 명 되더라고요. 그 지난번 게이오센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사건은 좀 정말 끔찍하던데요.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커 복종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마치 후련하다는 듯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가지고서는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7명인가를 찔렀던 그 사람이죠. 그러면 한 명을 찔렀고 네,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또 뭐 이제 할아버지 비슷한 뭐 한 노인을 찔렀는데 네, 그 사람 지금도 의식불명인데 노인 음, 찔렀고 음, 음, 그 다음에 거의 뭐 사망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음. 불을 이제 방화를 했지 아, 불도 않습니까? 질렀죠. 네,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이제 질식한 아, 사람에서 병원에 간 사람이 16명. 그런 그 피해자가 그 그죠. 16명이 지하철이니까 되는군요. 이제 예. 불 지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연기가 이제 안 근데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 어젠가 기사에 봤더니 또 아무도 죽지 않아서 아쉽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약간 뭐 그런 음. 케이스 그 뭐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럼 네. 물론 이제 전체 무직자라든가 전체 그렇게 고용 불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음. 저지른다는 거는 억처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본의 범죄가 통계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 지하철에서 주로 공간이 지하철이고 그 한 사람이 조직 뭐 둘, 셋 이런 사람들 아니고 한 사람이 그렇게 뭐 무차별 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네네.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순순히 또 다 잡혀요. 음. 도망치지가 않아. 음.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좀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앉아서 그런 담배를 류의 피우고 있지 범죄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삼박자가 네. 이렇게 엮인 사건들이 최근에 제가 8월 이제 10월 사건의 용의자가 8월 사건을 모방했다 그래가지고 8, 9, 10, 11월
11월 15일까지 사건을 음. 찾아봤거든요. 예. 14건이 있더라고요. 14건. 야, 14건이요? 14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런 범죄, 그리고 밀실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주는 공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지하철 예. 전철에 탔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서너 건은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 위험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 도쿄는 아무래도 이 지하철이 가장 대중적인 그런 이동 수단인데 버스가 있긴 하지만 지하철이 압도적이잖아요. 어디 나라 영국인가 그런 데서 그런다는데 소지품 검사를 다 한다면서요. 음, 근데 일본은 지하철 이용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소지품 검사를 하면은 출근을 못 하죠. 예. 말 그대로 출퇴근을 못 이게 해버리니까 박 소지품 검사는 대표님도 말이 안 되는 매일 거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네, 사건이 저도 오늘 자주 지하철로 나면 좀 왔습니다. 솔직히 지하철 타기 무섭겠습니다. 진짜 그 말이 아니고 10월 31일 사건이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중요한 투개표 예, 날이었는데 예, 예. 그 다음날 지하철 갔는데 사람들 시선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 전날 충격적인 사건이 예. 있다 서로가 보니까 서로를 경계하는군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눈빛이나 그런 예. 것들이 약간 좀 그 혼잡한 지하철임에도 약간 거리를 두고 예. 약간 선다든가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았다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제 예.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